부트스트랩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발표할 12조 하조연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프레임워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등장한 개념인지를 먼저 알아본 뒤에 부트스트랩이란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본 뒤 부트스트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소스코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프레임워크는 말 그대로 뼈대입니다. 되게 유명한 개발자인 랄프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정의했는데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로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의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위키에 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비휘발성 자원의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 활용 가능한 도구들의 집합입니다.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건 설계의 개념이 포함되느냐 아니냐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코드가 가득합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하는 도중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개발자는 능동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제어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 jQuery라는 유명한 아이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앞으로 소개할 부트스트랩에서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를 이용하면 주어진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도 안 쓰고 복잡한 이벤트들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jQuery 파일 하나를 사용 방법은 jQuery 파일 하나를 문서에 그냥 로드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 간단한 파일 하나를 그냥 다운받아주면 되고요. 라이브러리는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용자들이 함께 협의해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정의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 개발자가 협업을 하게 되면서 같은 라이브러리를 쓴다 해도 클래스 관계 구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프로그램이 화면에 그려지는 방식 등등의 요소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완성된 코드의 품질도 프로그래머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 뼈대와 도구를 제공하고 제약사항을 두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프레임워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통 프레임워크 위에 개발한 클래스를 등록해두고 프레임워크가 흐름을 주도하는 중에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아그램으로 보면 대충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왼쪽의 경우 소스코드 안에 라이브러리가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프레임워크라는 거대한 틀 안에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가 수동적으로 동작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부트스트랩은 트위터 개발자인 마크 오토랑 제이콥 스톱선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HTML5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요. 두 명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수정해가고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부트스트랩은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 양식들을 지원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개발을 우선하고 좋은 점은 모든 최신 브라우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통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CSS 요소를 미리 정의해줌으로써 HTML 기능을 강화하는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조합하여 시각적 기능적 묶음 요소를 제공하는 리유저블 컴포넌트, 그리고 사용자와 반응하는 액션을 정의하는 JS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기능을 분류해 둔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분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인 CSS 스타일 시트는 HTML 자체 기능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UI 요소들을 부트스트랩에 미리 정의된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간단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는 일일이 마우스 버튼을 처리해주고 막 CSS랑 HTML 코드를 열심히 써줘야 되는데 부트스트랩에 정의된 버튼 클래스를 사용하면 단순하게 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리유저블 컴포넌트. 리유저블 컴포넌트는 HTML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화면 구성 요소들을 부트스트랩에서 CSS와 자바스크립트의 조합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버튼 묶음을 예로 들자면 HTML에서는 버튼을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 개를 배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트스트랩을 통하면 묶어진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소개한 CSS 스타일 시트는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내용 위에 부트스트랩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입히는 것이라면 컴포넌트 기능은 그러니까 리유저블 컴포넌트 기능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디자인 또는 컴포넌트에 사용자가 내용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바나 탭 버튼, 드랍다운 목록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는 이 부분에서는 사용자의 액션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API를 제공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드렸던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이 파일을 미리 로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트스트랩.js가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부트스트랩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스 코드인데 컴파일되고 최소화된 CSS 자바스크립트 폰트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다운이 가능한데요. 들어가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면 이런 식의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미니멈이 붙은 이런 빨간색 파일들은 미리 컴파일되어서 최소화된 파일입니다. 최소한의 요소만을 포함하고 싶다면 가장 빨간색 애들을 그리고 이 jQuery 파일을만 포함하면 되고요. 즉, 이 미리 컴파일된 이 미니 붙어있는 애들을 들여다보면 얘네는 이미 컴파일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문법으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되지 않은 이런 원본 소스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나 CSS 문법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부트스트랩을 컴퓨터에 다운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맥스CDN이라는 회사에서 고맙게도 부트스트랩의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CDN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링크들을 자신의 파일에 넣어주는 것만으로 부트스트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를 그냥 코드에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HTML 파일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소스 코드를 먼저 보시면 일단 헤드 태그 내부에 이렇게 메타 링크가 존재하고요. 이 링크는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주는 메타 태그인데요. 그냥 얘를 하나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렇게 창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여기 CSS를 로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bootstrap.js를 넣기 전에 jQuery를 로드해줘야 됩니다. 저는 편의상 그냥 CDN으로 다 링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에 소스가 들어갑니다. 바디 소스에는 정의된 클래스를 태그에 넣어주는 bootstrap에 미리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끔 데이터 어트리뷰트 정의나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는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도 안 쓰고 오직 마크업 API만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구성 요소들을 자세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과 브라우저 위에서 직접 돌려볼 수 있는 데모가 제공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분께서 몇 가지 데모를 해주시겠습니다.